자, 61페이지 봅시다. 의사와 표시 브릿지. 전적으로 의사표시 이야기했다, 그지? 의사표시는 그 내면적으로 결정된 내 생각을 외부적으로 표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낸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돼야 되고 의사결정에 하자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유효 이렇게 되겠다. 사람의 행위라면 항상 그 결과는 유효하면 무효하면 지속 안으로 놓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거나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여기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몇 개? 네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비, 통, 착사 이랬다. 사이강파. 비가 뭐죠? 비진이 표시. 통은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은 착오. 사기, 강박이죠. 요 네 가지가 비정상적 의사표시인데 행위를 비정상으로 했으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무효가 되든 지속 안행이 되든 둘 중 한 개 되겠죠. 그럼 이때 이 무효 지수는 절대 상대. 전문적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선거, 그 위에는 절대, 아래는 상대 이렇게 연습했죠. 상대적 무효 지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선의의 3자는 보호가 된다. 이 말이 꼭 따라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은 X인데 겉으로 표시는 O로 되어 있다. 속마음과 그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를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누구지? 표의자.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표의자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원칙은 표시된 대로 효력을 줍니다. 이 상대방 보호,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상대방도 표의자가 진정으로 의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거짓이라는 사실을 둘 다 알고 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게 비진의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비진은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럼 예를 들면 비진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가령 뭐 정리할 생각이 없는데 정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가변한 사람이 좋은 그림 하나 가지고 있고 어리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갑이 병문안을 갔다. 근데 어리 갑을 보자마자 나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가져왔으면 소원이었겠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은 그 좋은 그림을 어리에게 공짜로 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알아보니까 어리 한 달밖에 못 산대. 그래서 갑이 어떻게 했다? 난 이놈 죽고 나면 대받아야지 생각하고 어리에게 친구야 네가 정 원하면 내가 그림을 공짜로 줄게.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진정으로 줄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죽고 나면 대받아올 생각이. 근데 겉으로는 주겠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속마음과 그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불일치를 갑진은 알고 있는 거죠. 이걸 말한다? 비진의 표시다. 비진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면 이 정리의 효력은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왜 유효? 상대방은 갑의 속마음을 모르는 게 정상이니까. 이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원칙은 표시된 대로 효력을 준다. 그리고 그림을 넘겨주면 일단 소유권도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기하게도 한 달 뒤에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퇴원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 그림을 제3자 병에게 매매를 통해서 팔았다 칩시다. 그리고는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갑이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4월 1일 날 을을 찾아왔다. 가서 이제 대충 축하한다 하고 그다음 뭘 했을까? 내가 한 달 전에 사실은 내한테 그림을 줄 생각이 없었는데 네가 한 달 뒤에 준다 하니까 그냥 죽고 나면 대받아올 생각으로 미안하지만 준다 했을 뿐이다. 이 내 속마음을 너도 알았나 했을 때 을이 알았다 할까 몰랐다 할까? 100% 몰랐다 하겠죠. 몰랐다 하면서도 안 돌려주려 할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소송이 되겠죠. 그래서 갑이 친구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송에서 갑이 뭘 주장할까? 요 정려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죠. 주장한 사람이 뭘 해야 될까?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걸 입증해야 돼. 그럼 뭘 입증하면 되지? 우리 친구 어리 3월 1일 날 정리를 받을 당시에 내가 사실은 줄 생각이 없다는 걸 우리 친구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 하는 걸 입증하면 돼. 입증하면 그 정려 계약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부당이득 반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효로 만든 다음에 돌려달라 하니까 어리 뭐 이미 팔고 없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갑이 다시 누구를 찾아가? 뱅을 또 찾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설명을 또 하겠죠. 이 사람이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까 돌려달라 했을 때 돌려주면 문제가 없어. 근데 뱅도 100% 뭐라 주장할까? 나는 매매를 할 당시에 이 사람이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몰랐다 하면서 안 돌려주려 할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선유로 추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순순히 안 돌려주면 이 선유의 병은 보호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대받아갈 수가 없다고. 그럼 다시 갑은 병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송에서 뭘 주장할까? 요 매매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럼 주장한 사람이 뭘 해야 될까?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뭘 입증하면 돼? 병이 매매를 할 당시에 을의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샀다 하는 걸 입증하면 된다. 악의를 입증해야 돼. 입증을 해내면 병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되지 않고 그림을 대화도 올 수 있는 거야. 입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병이 선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지배해버리고 갑은 을을 상대로 그림값을 부당이득으로 받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 그림이 비진이 의사표시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그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선의 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그런데 제3자가 선인지 악인지 다툼이 생겼다. 그때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러면 되겠죠. 요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까지 비진이에요. 비진. 자, 61페이지 봅시다. 그 위에 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비통착사 4가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 내려서 양가로 이번에 의를 봅니다. 바로 보세요. 양가로 이번에 첫째 줄을 칩니다. 비진이 뜻이 나와 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까지 줄을 치고 요까지를 읽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의사는 X인데 표시는 O다. 의사는 줄 생각이 없는데 표시는 주기로 했다. 그러한 사정을 자기가 알고 했다. 이게 뭐야? 비진이. 요까지 비진이야. 비진. 개념 잡으시고 그 다음 밑에는 뭐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요건 봅니다. 요건이 지금 1, 2, 3, 4 4가지가 나있죠. 그 4가지 요건을 보는데 여러분 뭐 요 그림을 읽는 연습을 하시면 돼. 요걸 몇 번 읽는 여기 비진이죠. 그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면 그게 비진인데 요걸 그대로 읽으면 되겠네. 비진이 의사표시가 되겠으면 일단은 뭐 해야 될까? 일단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제대로 됐든 잘못됐든. 그 다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읽으면 돼. 읽고. 그리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혹은 뭐 사장한테 월급을 올리기 위해서 했건 아니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했건 이런 건 안 따진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읽으면 되겠네. 그래서 첫째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1번 의사표시 존재 타이틀을 줄을 치고 일단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의사표시가 없다면 요거는 비진이란 것이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어야 된다. 요때 이제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동안 1번에 진이라는 판례가 중요합니다. 진이. 진이란 셋째 줄에 봅니다. 진이란 줄을 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까지 줄을 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진이는 진정으로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결정된 대로 표시하면 그걸 뭐란다? 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같은 대표적인 판례가 우리 MBC 판례예요. MBC. 갑이라는 MBC 주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신군부라는 것이 이제 80년 초에 그 전두환 노태우 때 이야기예요. 구태타를 하고 나서 이 언론을 장악할 목적으로 MBC 주주들을
불러가지고 주식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도장을 찍고 싶어 싫어. 주식을 포기하기 싫겠죠. 그죠? 국가에 뭐 공짜로 주식을 정리한다는 게 싫다고. 근데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돼?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 싫지만 마음속으로 뭐라 결정했을까? 주식을 정리하자 의사를 결정했고, 그리고 겉으로도 뭐라고 표현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자, 속으로 결정한 것도 뭐야? 정리하기로 의사를 결정했죠. 그리고 표시도 정리하겠다라고 행동으로 표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으로 결정한 것과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중으로 원했어, 원하지 않았어? 진중으로 원하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이상에서는 주식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는 판단하에 포기하기로 의사를 결정했고,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표시를 했다면 속으로 결정한 것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걸 말한다? 진이다. 따라서 국가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서 주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 주식을 넘겨받아 가지고 이미 국영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제 KBS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국영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주식을 기술시켜 가지고 지금도 뭐예요? MBC는 주인이 없죠. 국가 자산도 아니고 그래도 민간 기업도 아니잖아요. MBC는 어정쩡한 그 법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이 배경이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인 소유로 주식이 들어가서 MBC가 법인 소유로 넘어갔는데 그 뒤에 이제 87년도 이후에 민주화가 되니까 MBC 주주들이 조금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이 법인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92년도에 이제 제기를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그 소를 제기할 때 MBC 주주들 측에서 주장한 것이 나는 주식을 국가에 정리할 생각이 진정으로 없었다. 그런데 강압에 의해서 주식한다, 포기한다, 정리한다라고 의사를 표시했을 뿐이고 이러한 속망과 그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진이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주식 정리 계약은 무효고, 무효니까 재건 채무 없고 이행기인하면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미 이행을 했다면 그거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이란 진정으로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결정을 했고 결정된 대로 표시했다면 그게 진이다. 따라서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강박에 의해서나마 정리하기로 의사를 결정했고 결정된 대로 표시했으니까 그건 진이해야 한 것이고, 따라서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요 주식 정리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지금도 MBC가 법인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의문이 들죠, 그죠? 그럼 비진이로 소를 제기하지 말고 사기나 강박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강박에 의해서 했으니까 이건 지수사유 아니야. 근데 왜 강박으로 안 들어갔을까? 왜 강박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느냐? 그건 이유가 있다, 그죠? 비진으로 들어가면 결론이 무효죠. 무효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어. 한 부분에 의한 무효니까. 심리가도 무효고 백리가도 무효입니다. 근데 강박으로 들어가면 뭐야? 그 결과가 뭐예요? 취소 가능이죠. 그런데 취소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소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 그래서 법률 행위 한 날부터 10년, 취소 사유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지소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80년 초에 주식을 정리를 하고 소를 제기한 시점이 92년이니까 이미 10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송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이 강박으로 인한 지수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비진이를 주장해서 들어갔더만 또 이것도 뭐야? 비진이도 아니다. 이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진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안에 이번 내려가서 기억 판례를 한번 봅시다. 표의자가 MBC 이야기하고 같다 그제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줄을 칩니다. 당시 상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에는까지 줄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상에서는 주식을 포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하에 마음속으로 포기하기로 의사를 결정했고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요거는 의사가 있다 없다? 의사도 있고 표시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된다 이 말이지. 비진이는 뭐야? 의사는 없는데 표시는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비진인데. 근데 이거는 의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효과사가 결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효과사가 충분하다. 충족됐다 이 말이지. 비진이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심의 효과사가 결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랑 할 수 없다. 그 판례 대표로 놓으시고 그 다음 넘어서 양가로 3번 표의제 인식돼 있죠. 요거 좋은 거예요 지금. 요거 의사표시가 일치되지 않고 그러한 불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타이틀만 보시면 돼. 그리고 4번에 그렇게 비진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무지 안 돼 있죠. 타이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효과 내려가서 원칙 비진이 의사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원칙은 유효입니다.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줄치고 그 타이틀만 딱 보시면 돼요. 표시. 그 다음 예외가 중요합니다. 내려가서 양으로 2번 예외. 어떨 때는 무효가 된다 했죠? 동은 1번 잘 봅니다. 상대방이 줄치고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한다까지 줄쳤죠. 요 가지 이런 거예요. 원칙은 유효인데 유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효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다가 몰랐다가 당연히 몰랐다겠죠. 예? 그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사용자의 지시에 대한 판례 이건 아주 전체에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양가로 4번을 보세요. 양가로 4번을 보니까 입증 책임이 나와 있죠. 비진이 의사표시는 사실과 상대방이 아기가 뭐야 알았단 말이지. 알 수 있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가실이죠. 알 수 있었는데 가실로 몰랐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아기 또는 가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그렇죠.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지. 그 알맹이 말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럼 당사자 간의 관계 무효가 됐다면 재건 채무가 있다 없다. 이제 무효가 입증이 됐다고. 입증되면 재건 채무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림을 줄 필요가 없다고. 근데 그림을 줘버렸죠. 줘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거 없이 주고받은 거 아닙니까?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매달 받는 것이 무효는 재건 채무가 없고 따라서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한 것이 있다면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되겠지. 그다음 내려서 3자의 관계. 이것도 별거 없었어. 무효가 됐다면 이 무효는 절대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요 비통착사에 관련된 건 다 상대적 무효 아니야. 상대적 무효, 상대적 질서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한다? 3자의 관계에서는 선의 3자한테는 대항을 한다 뭐 한다? 못한다. 그러면 뭐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밑에 법전 107조 1항 2항 나와 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동그라미치고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가?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공식이에요. 공식. 무조건 따르더라는 거예요. 구조를 딱 잡으면 돼. 그리고 그 밑에 본문에서는 2, 4, 5째 줄 봅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비진이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그 판례만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제3자 병이 점유를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물건을 넘겨받으면 당연히 선의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갑하고 병하고 선의 악에 대한 다툼이 생겨서 소송이 붙더라도 병은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가만히 있어도 선의로 추정되니까 입증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제3자 병이 뭐다? 악이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 악이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게 무효를 주장한 자 측에서 악의를 입증한다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그 적용 범위는 좀 나중에 외울 거니까 외우는 거는 지금 알 필요가 없고요. 67페이지로 넘어서 통정 허위 표시 봅니다. 자, 통정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짜고서 허위는 거짓으로 이런 거짓으로 의사 표시를 했다 이러면 되죠. 서로 짜고서 거짓으로 의사 표시를 한 것을 말한다. 통정 허위 표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림이 그렇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고 그러한 속망과 그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서로 짜고서 상대방도 알고 있고 여기 뭐야? 통정 허위 표시. 이걸 그대로 그냥 갖다 이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비통착사 넷 중에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 보셔야 돼. 통정 허위 표시. 갑이 A에게 1억을 빌렸다. 그리고 3월 20일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 요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채무자 갑에게는 2억짜리 토지는 한 필 짓는데 현금은 없어. 그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등장하는 값은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이 판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사건이 터졌으니까 판례에 나왔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사람들은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적인 사람들은 법원에 가요, 안 가요? 법원에 갈 이유가 없지. 재판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비정상인 거, 여기 비정상 아니에요, 비정상. 그러다 보니까 돈은 갖기 싫고, 땅도 팔기 싫고, 안 팔면 어떻게 해? A가 일단은 가만 안 놔두겠죠. 경매를 넣어가지고 또 받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강제 집행도 당하기 싫고. 그래서 갑이 신고하라고 짜고서 3월 1일 날 실제로는 매매를 했다, 안 했다? 실제로는 매매를 안 했는데 겉으로는 매매한 것처럼 계약서도 듣고 뭐 돈도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미고. 그래가지고 매매를 원인으로 친구 명의로 땅을 빼돌렸다. 재산을 은닉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매매는 진짜야, 가짜야? 가짜죠. 가짜 매매를 가장 매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매매를 가장해서 지금 등기를 넘긴 거죠. 근데 그 가장 매매의 구조를 보니까 사고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간만 알고 있다, 을도 알고 있다. 친구 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이고? 여기 통정허위 표시 아니야, 여기 가장 매매가 가장 대표적인 뭐다? 통정허위 표시다. 통정허위 표시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둘 다 처음부터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호해줄 가치가 없고, 따라서 이건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무효인 계약에서 넘어온 이 등기도 뭐가 될까?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된다. 근데 이 무효는 공사정륜개생 반사회적 무효에 포함이 돼야 안 돼. 점주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사정륜개생이라고 했죠. 103조. 이 103조가 기준이거든. 공사정륜개생에 해당되면 불법원인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전추가 안 되고 반환전환추인이 안 되고, 공사정륜개생에 해당이 안 되는 무효는 주고받았더라도 뭐가 된다고? 반환전환추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시험에서 반환이 되냐 안 되냐 이 물어보면 이 기준점이 딱 써 있어야 돼. 그런데 통정허위 표시는 공사정륜개생에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등기를 넘겨주더라도 불법원인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해야 못해. 한다 이러면 되겠지. 반환 청구를 한다고. 그래서 갑은 언제든지 어느 상대로 이 가장 매매 계약을 철회하고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달라 이렇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을맹이로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소유권은 갑이 그대로가 있는 거야. 문제가 너무 소유자를 놓치버리면 안 돼.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가고 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돌려줘야 될 토지를 돈이 급해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병에 팔고 다시 점유를 넘겨줬단 말이지. 그러고는 한동안 세월이 지났어. 그러고는 갑이 을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뭐랬을까? 친구야, 이제 때가 됐으니까 땅을 돌려달라 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뭐라 그래? 친구야, 미안하지만 팔고 없다 이래겠죠. 그럼 갑이 이제 누구를 찾아갈까? 병을 찾아가겠죠.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매매를 할 당시에 이 등기는 사실은 무효다. 그런데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공신력이 없으니까 무효 등기를 믿고 사더라도 소유권 취득을 못하니까 돌려달라 했을 때 병이 돌려주면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병은 100% 뭐랄까? 나는 매매를 할 당시에 이 등기가 무효라는 걸 모르고 샀으니까 못 돌려줍니다 라고 버티겠죠. 그랬을 때 이 무효의 성질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무효는 절대다 상대다?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인삼자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선인삼자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가 넘어갔죠. 등기가 돼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선의로 추징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은 그냥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려주면 갑은 땅을 못 받아간다고. 그럼 갑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병을 상대로 또 소송해야 되겠죠.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뭘 주장할까? 이 매매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야. 그럼 주장한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럼 뭘 입증하면 되지? 병이 매매를 할 당시에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샀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 악의를 입증해야 돼. 입증을 해내면 이 사람 보호가 돼야 안 돼. 보호가 안 되고 등기를 말소하고 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증을 못하면 병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선의로 추징되기 때문에 대받아 간다 못 받아 간다? 땅을 못 받아 갑니다. 못 받아 가면 어떻게 해? 갑은 을을 상대로 땅값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받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만약에 입증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 못하고 이제 돌려줘야 돼. 그럼 병은 어떻게 해? 을을 상대로 매매 대금과 기타 손해를 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 다시 정에게 또 팔았다. 이 정을 뭐란다? 전득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득자. 전득자 할 때 전자가 나왔다. 그지? 이 전이 무슨 말이에요? 한 다리 건너서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뜻이죠. 이 전자 몇 번 나왔죠? 예? 우리 잘 쓰는 말로 뭐가 나와요? 전자. 전전세, 전대차, 전득자 할 때 다 이 전자를 쓰잖아. 전득자. 전득자. 이 전득자 뜻이 그런 거거든. 한 다리 건너서 다시 한 번 더 권리를 취득한 자. 그러니까 통정 회의 표시 당사자인 각 을로부터 최초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누구요? 병이죠. 그로부터 다시 한 번 더 권리를 취득한 자가 누구요? 전득자. 그로부터 다시 넘어가면 전전득자, 전전전득자 이렇게 말을 붙이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통정 회의 표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사건이 많다 적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많잖아. 돈 빌렸다. 동갑을 낮아야 되는데 가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 부모, 형제, 자매나 뭐 친한 친구한테 재산을 빼돌리고 손 털려고, 그죠? 근데 모른다. 그럼 뭐 채권자 가만히 있냐고. 소송 제기해서 뭐랄까. 재산 빼돌렸다. 나중에 배우지만 이 사회행위 취소소송 거리거든. 오늘은 채권자 취소소송까지는 안 가르치겠지만 A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채권자 취소소송이 있어. 그럼 채권자가 갑과 을을 공동 피율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재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법원에 불려 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막 대서 6명씩 쫙 앉아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입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최초의 상대방을 그냥 상대방이라 하고 제3자라 하고 그 뒤부터는 제1전득자, 제2전득자, 제3전득자 이래가 줄줄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소송이 붙겠죠.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전득자도 넓은 의미에서는 3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돼야 안 돼요. 보호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되는데 넓은 3자이기 때문에 선이라면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선이라면 당연히 보호가 돼요. 보호가 돼. 근데 악이다. 악이라면 보호가 돼야 안 돼. 보호가 안 돼야 되는데 앞사람 병이 선이더라. 앞사람 병이 선일 때는 보호가 됩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 하면 은폐물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폐물 법칙. 이 은폐물 법칙이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예를 들면 갑이 병을 상대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화살에 비유한다면 병이 선이라는 것은 그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악이라면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없기 때문에 나로는 화살에 맞아서 죽는다 이런 논리거든. 정도 똑같아. 자기 스스로 선이라면 앞사람 병이 선인지 악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냥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라면 보호장치가 없으니까 화살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앞사람 병이 딱 버티고 있더란 말이지. 앞사람이 병이 선이야 선이. 그러면 갑이 날리는 무효의 화살이 병을 통과한다 뭐 한다. 선의 병을 통과 못 하니까 병의 뒤에 있는 정은 아무 보호장치가 없더라도 덩달아서 보호가 된다. 그게 은폐법칙. 그러니까 이제 이 군사적 용어인데, 가르면 저쪽에 총을 쏜다. 큰 바위가 있다. 그럼 바위 뒤에 딱 숨어 있으면 보호가 돼, 안 돼? 보호가 되겠지. 왜? 바위가 막아주니까. 이 바위가 누구예요? 선의의 병이다, 이거. 이건 누구예요? 정이죠, 예? 그러니까 정이 바위 같은 병의 뒤에 숨어서 보호를 한다. 보호가 된다. 보호장치가 없어도 보호가 되는 거야. 요 은폐물 법칙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요까지가 통정의 표시 기본적 구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통정의 표시. 자, 봅시다. 60,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노? 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67페이지. 67페이지. 의를 봅니다. 서술에. 통정의 표시는 가로를 묶고 줄을 칩니다.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되지 아니한 것을 표의자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알고 하는 의사표시다가 이 줄치고. 여기까지 그랬죠? 의사는 X인데 표시는 O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있고 통정을 통해서 상대방도 알고 있고 이걸 말한다. 통정의 표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대로 읽으면 되겠네. 통정의 표시 그림은. 그 다음 내려서 밑에 그 구별 개념에 보니까 언닉행이란 말이 보이죠. 그 밑에 신탁행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가 없고 언닉행이고 한번 봅시다. 언닉이 무슨 말인고?
은닉. 숨긴다 이 말 아이가. 은닉한다. 은닉한다. 은닉. 갑이라는 아버지가 좋은 토지 한 필지를 을이라는 자식한테 주고 싶다. 재산을 공짜로 주는 걸 뭐라 하죠? 정려다라고 합니다. 정려는 일방적으로 합니까? 합의해야 합니까? 정려는 단독행위인가 계약인가? 계약. 일방적으로 합니까? 합의해야 합니까? 정려는 합의가 돼야 돼. 길을 가고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나는 돈이 넘치고 당신이 뭐 돈도 별로 없어 보이니까 내가 돈 1억을 줄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길 가는데 누가 와서 내보고 돈을 1억을 준다니까 준다 하고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좋아요? 세상을 아직 덜 살았는가 봐. 세상 공짜가 어딨냐고. 기분이 좋아요?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워요. 그게 정상 아닌가? 기분이 좋다는 사람은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 공짜 없어. 공짜를 좋아하면 사기를 당한다니까? 네가 뭔데 내한테 돈 준다. 난 돈 안 받는다. 안 받을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무슨 간첩 공짜금이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돈을 준다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지. 생각해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받을 사람이 안 받는다 이러면 준다 못 준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려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합의가 돼야 돼. 합의가. 준다 받는다 의사표시가 일치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려는 계약이다. 계약. 단독행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토지 한 필지를 정려하기로 의사를 결정하고 정려 받을 때 물어봤다고까지가 뭐예요? 청약 아닙니까? 정려 계약을 맺자 청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도 정려 받기로 의사를 결정하고 정려 받을 의사표시를 했죠. 받겠습니다. 이게 뭐야? 승낙 아니야.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일치되면 정려 계약이 이제 체결된 거예요. 그런데 정려는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려를 원인으로 자식 명의로 등기를 주려 보니까 세금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정려세는 뭐 대충 40% 이상 나오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로는 매매했다 안 했다. 매매를 안 했는데 겉으로는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매매를 원인으로 아들 명의로 등기를 넘겨버렸다. 이때 요 매매가 진짜 가짜 매매죠. 근데 그 가장 매매의 구조를 보니까 사고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만 알고 있다. 아들도 알고 있다. 아들도 알고 있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고 이게 통정의 표시 아니야. 그래서 가장 매매는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와 아들이 정려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숨기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언니가 이거. 언니가 하고 매매를 가정해서 이전 내기를 하였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때 외부적으로 드러난 매매는 통정의 표시를 무효지만 내면적으로 감춰진 요 언니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유효입니다. 유효. 그렇다면 넘어간 등기는 뭐가 된가? 요것도 유효입니다. 요 대목에서 많이 걸려. 세금 적게내려고 거짓말 했는데 왜 유효지? 이런 의심이 탁 든다고. 그런데 거짓말한 데서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점주류가 단속 규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포장마차 생각나죠? 단속 규정에 위반되면 유효야 무효야? 유효야. 유효인데 국가로부터 처벌은 받는다 이죠. 난지 발각되더라도 이 세금만 추징을 당하면 되지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세법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행정질서법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책을 읽으면서 세금을 떼물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느낌이 드는 그건 단속 규정만이에요. 따라서 그 행위는 효력을 준다 안 준다? 효력은 다 줘. 근데 발각되면 어떻게 되지? 처벌은 받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보면 중간생략등기 이런 게 나올 거야. 중간생략등기도 세금 떼물라고 이제 중간자가 빠져버린 거 아니야. 하더라도 중간자가 빠져버린 그 등기도 유효다 뭐다. 다 유효해요. 유효인데 발각되면 어떻게 돼? 중간자에게 세금만 추징하면 되거든. 그 구조가 그렇다고. 그런 면에서 봐도 좋고 또 표준적으로 이제 알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등기는 그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등기가 복잡해야 될까 간단해야 될까? 몰라? 그럼 이리 생각해봐. 법을 정할 때 국민들이 법률 생활을 하기에 편하도록 해야 될까 불편하도록 해야 될까?
꼬롬한 생활 하지 말고 그냥 바른 생활 해봐라. 편하도록 해야 그게 국가지. 어떻게 해야지 막 참 어렵게 해가지고 저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돈을 벌어먹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막 법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거든. 법을 만들 때는 항상 쉽게 만들고 접근하기 쉽도록 해주는 그게 국민 편이지. 그럼 안 그러면 그뭐 깡패지. 그 국회의원도 아니지. 법은 다 쉽게 만들도록 하더라도 그 쉬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등기는 민법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민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약간 해석이 필요하지만 등기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아주 쉬운 거예요. 공시법이, 등기법이. 원리를 알면. 원리를 모르니까 이제 막 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등기가. 그러니까 뭔가를 정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는 거야. 건축법도 보세요. 다 이유가 있잖아. 그냥 몇 미터 몇 센치 딱 정할 때도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버리면 쉬워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외우고 될 일이 아니지. 그래서 등기는 아주 간편해요. 그 등기가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돼. 그럼 무조건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무조건 유효다. 등기 절차가 위법됐든 뭐 세금을 떼묻든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야. 우리나라 등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등기의 행식이 제대로 갖추어지고 이게 행식적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 행식에 걸맞는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면 그 등기는 무조건 유효다. 간단하죠, 그죠? 그 이제 껍데기 있고 알맹이 있으면 그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식이 있고 실질이 있으면 등기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자, 어의 등기를 가만 보니까 얼 명의로 등기 행식이 갖춰졌다 안 갖춰졌다. 아버지로부터 아들한테 등기가 넘어왔죠, 그죠? 등기 행식적 요건을 갖춘 거예요. 등기 행식은 갖춰졌다. 그럼 어리 그 소유권 등기에 걸맞는 소유권을 지당한 근거가 있다 없다. 이 등기가 지금 소유권 등기죠. 그럼 소유권을 지당한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거 있어 없어? 있네. 유효인 정려 계약이 있죠. 그죠? 정려를 받으면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런데 정려를 받는데 매매로 등기 원인을 잘못 적어도 관계 있다 없다. 그건 아무 문제될 게 없어. 세금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등기의 행식이 갖춰졌고 어리 실질적으로 유효인 정려를 통해서 소유권을 지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 등기는 껍데기도 있고 알맹이도 있는 등이니까 뭐다? 유효다. 등기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어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발각되면 그냥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 다음에 어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을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는 선이악이를 따지 안 따져. 완전한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면 되겠죠. 여기 이제 언니경에 관련된 이야기야. 잘 보시고. 언니경. 책 하나 볼까요? 갑이 아버지의 어른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갑이 아들 을에게 정려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매매는 뭐야? 가장행위고 내면적으로 감춰진 정려는 언니행위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가장매매는 통정의표시에서 무효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정려의 여사를 가지고 매매의 표시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정려로서는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정려로서는 효력이 발생한다 있죠. 정려는 유효다. 그거까지 끝내면 안 돼. 정려는 유효이기 때문에 아들 명의는 넘어간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고 따라서 을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변까지 같이 우리 책은 요만 반쯤 적다 하지 말은 거야. 끝까지 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68페이지 법률 요건. 요건 이거 읽으면 되겠네. 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될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통정을 통해서 상대방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그렇게 통정 허위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했건 아까처럼 뭐 세금을 적어내려 했건 이런 건 안 따진단 말이지. 얼마나 쉽노? 요 그림만 딱 자꾸 연습을 하면 돼. 그럼 막 요건 이거 외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쭉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그 우리 저번 주에 내준 표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표도 어딘지 모른다 이제. 하여튼 여러분 일회성이야, 일회성. 한대에서 일회용이네.
그 시험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표가 하루만 보고 땡기는 게 아니고 그저 표 오른쪽 밑에 보세요. 표 오른쪽 밑에 보니까 O, X, L가 막 나와 있죠, 그죠? 그 그림을 자꾸 읽는 연습해야 된다니까. 그거 읽어보면 이제 비통착사가 딱 개념이 잡힐 거 아니야. 일단 개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개념을. 어사와 표시가 일치되고 그걸 알고 있으면 비진이. 내도 알고 지도 알고 통적. 나도 모르고 하면 차고. 이런 식으로 쭉쭉 하면 되지. 자, 68페이지 봅시다. 1, 2, 3, 4, 5까지 본 거예요, 지금. 1번 뭐요? 어사와 표시가 일치된다. 2번 어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 3번 표의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 4번 통적을 통해서 상대방도 알고 있어야 된다. 5번 동기는 불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냥 뭐 그림 있는 연습만 좀 하시면 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허위 표시 인정 여부에 이제 판례가 쭉 나올 거예요. 뭐 지금부터 판례를 막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고. 일단 구조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 바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요건을 봤으니까 이제 효과가 나오겠죠. 자, 70페이지 제일이 입증시험이 나와 있네. 통정 허위 표시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인데 그 무효는 절대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둘째로 보니까 뭐 제3자의 악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죠?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요 이야기입니다. 제3자 병이 선인지 악인지 다툼이 생기면 갑이 무효를 주장했으니까 주장한 사람이 악이라는 걸 입증하면 되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자, 법률 효과. 양가로 1번 당사자 사이 줄치고. 자, 요 그림에서 당사자 누구죠? 지금 사람이 5명 나온 거야. 사람이 5명 나오면 문제가 쉬워 어려워? 내용이 쉬워도 일단 사람이 5명 나와버리면 사람이 헷갈리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그려가면서 이래 머릿속에 딱 넣는 게 중요하다. 이 4명 중에서 당사자가 누구? 갑과 을이죠. 통정 허위 표시를 하게 된 당사자는 각각 을이잖아.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통정 허위 표시로 인한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효다. 그래서 무효 줄 치고. 무효니까 재건처음 없죠. 이행지에는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행을 했다면 그 이행은 불법인 것보다 아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불법은 아니죠. 그지? 반세적 103조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 궁사, 정륜, 계승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줄쳐. 허위 표시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위법은 아니므로 무슨 말이고 103조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 말 아이가. 궁사, 정륜, 계승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넘겨주더라도 불법인 급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인 급여가 아니니까 반전추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전환, 추인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도 할 수 있고 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가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 갑은 언제든지 어려 상대로 등기를 돌려달라 이렇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본 거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밑에 채권자 지소권 이런 것들은 난주 공부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별거 없습니다. 허위표시 처리되어 있죠.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이 가장매매 계약을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다. 없던 걸 하고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추인도 돼야 안 돼. 된다 있죠. 이거는 103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 전, 추가 다 되는 거야. 반환도 되고 전환도 되고 추인도 되고 다 됩니다. 그냥 추인되면 그냥 새로운 행위로 또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3자의 관계 줄치고. 이것도 우리 책은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등기의 공신력 부여 기능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이 없어요. 없는데 결론적으로 선의 3자가 보호가 되니까 공신력을 인정한 꼴이 되었다. 이런 논리입니다. 공신이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야.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 봐봐라. 아까 갑이 아까 병을 찾아서 뭐랬더라.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무효 등기는 선의가 뭐야 믿었단 말이죠. 믿고 사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돌려주세요. 했을 때 돌려주면 문제될 거 없잖아. 근데 병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버리면 선의 3자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효 등기를 믿고 사는 사람은 보호가 되는 꼴이 되니까 결국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선의 3자 보호제도를 통해서 공신력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런 논리예요. 의미가. 공신력을 부여한다는 뜻은 아니고. 부여 기능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셋째 줄 끝머리 한번 보자. 이 규정의 의미는 선의 3자가 보호된다는 그 규정의 의미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 하에서 사실상 등기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라. 공신력을 인정한다는 뜻 아니에요. 선의 3자가 보호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믿고 사는 사람이 보호가 되니까 등기의 공신이 인정하고 동일한 꼴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3자의 범위는 올해는 시험에 안 올 거예요. 이 작년에 나왔거든. 작년에 그 통정의 표시 3자인 거 아닌 거 물어보는 시험이 나왔다고. 근데 이건 3년 단위로 나오는데 다행이다. 그지? 작년에 나와버렸으니까 올해 안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 문제가 나오면. 3자 부인비 문제가 아니 상당히 어려운데
3조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외워야 되는데 그거 외울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여러분 시험 칠 때는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회가 좋다. 이제 어려운 문제도 나와버리고 이것도 볼 필요도 없고 작년에 뭐 한 10,000명 넘게 작게 뽑았으니까 올해는 조금 많이 뽑아줄까 이거. 또 올해는 뭐가 있어요? 선거도 있죠, 그지? 올해는 선거해야 4월달에 또 큰 선거가 있지. 이제 6월달, 4월달 지방선거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궐선거 치르고 나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이 선거가 사실은 전국 단위 선거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이거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2개 도시 시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중간 평가제선 기록하죠. 거의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대통령 선거 모드로 들어가겠죠,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대통령 임기 이제 해봐야 뭐 한 6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치고받고 난타전이 이제 개시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러면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하면 민심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민심이 좋아야 되니까 이제 뭐 풀어줄 거야. 부동산도 풀어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표를 얻어야 되니까. 중개사 시험 치는 사람이 적어자가 많아, 적어. 왜냐면 36만 명이 시험 친다니까. 그럼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표가 몇 표고? 100만 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를 못 한다니까. 그래서 매년 보면 선거철에는 조금 쉽게 노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작년에 민법이 어렵게 나왔죠. 올해는 민법이 조금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 쉬운 데는 합격을 많이 합니다. 민법 여기 이제 합격을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는 그냥 훌쩍 넘어가세요. 문지방을 훌쩍 넘어가야 되는데 뭐 문지방에 50개 인기 가지고 말이지 오다가도 못하고 잡혀가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지금 처음 한 개 차이로 간당간당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훌쩍 넘어가. 훌쩍 넘어가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적은 양을 한다, 많은 양을 한다. 이 봐라, 이 기초가 이래갖고 공부는 고사하고 이 출발부터 잘못했다.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야?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 적은 양을 자주 본다. 이게 합격의 가장 빠른 길 아이가. 많은 양을 보면 자주 볼 수가 없거든. 자주 못 보면 기억력이 안 생겨.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자꾸 봐야 기억력이 생겨. 기억을 해야 시험 칠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러니까 양을 많이 보면 틀어지는 거야. 쭉 해보고. 내가 줄치라 하는 것만 해도 양이 많아요, 난주 보면. 지금 700페이지를 다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줄치라 하는 것도 양이 많아. 그것도 나중에 줄여야 돼. 그래가지고 아주 작게 해가지고 타타 돌려가지고 그냥 몇 점 받는다? 70점. 민법 7점 받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보시고 넘어가서 적용 범위 요거는 난주 뭐 공과단합 빼버리면 되니까 지금 볼 필요 없고 넘어가서 74페이지 차고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쉬었다 합시다.